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 토사구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사구팽,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민첩하고 날랜 토끼가 죽고 나면 그 사냥하던 개를 삶아 먹는다. 사실 이 토사구팽이란 말은 사기에 나옵니다. 사기에 보면 예전에 와신 상담으로 유명했던 구천과 그를 도와줬던 범녀와 문종의 관계에서 이것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구천은 오나라 왕 부차한테 져서 오왕 부차의 노비 생활까지 합니다. 국가는 거의 이제 파산 지경이었죠. 그런데 그때 범녀와 문종이 정말로 목숨 다 바쳐 충성하고 또 국가를 일으켜 세워서 나중에는 오히려 거꾸로 구천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일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 범녀가 문종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봐 문종,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네. 이제 벼슬에서 물러나서 딴 데로 갑시다. 그때 문종이 아니 자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해서 국가를 되찾고 지금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당연히 우리도 좀 누려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범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닐세, 저 구천이란 자는 잘 보게 목이 길고 턱이 뾰족하고 입이 약간 삐죽 나온 사람인데 저런 얼굴은 고난은 같이 할 수 있어도 부귀영화는 같이 누리지 못하는 자일세. 오히려 위험하니 얼른 떠나세. 그러나 문종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범녀는 구천한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벼슬에서 물러나고 결국은 다른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문종은 끝까지 남아서 에이 설마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구천이 나를 박대하겠어. 그런데 몇 년 후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니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왕으로서 이게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칼을 하사합니다. 예전에 왕이 이런 단도를 환관을 통해서 집으로 보내오면 자살하라는 소리입니다. 문종이 그걸 보고는 후회를 했습니다. 아, 내가 범녀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결국 죽고 말았죠. 아주 전형적인 토사구팽입니다. 토사구팽의 진정한 뜻은 지금 문종의 케이스를 봐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아주 대우를 잘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잘 쓰다가 이제 용도가 다 되면 가차없이 폐기 처분하는 것. 이게 이제 토사구팽입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에서 보면 이런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한두 가지 더 들어드리면 여러분 잘 아는 유방과 항우의 싸움 때 결정적으로 승기를 잡은 그 장군이 바로 한신입니다. 나중에 초왕이 됐다가 강등돼서 회음후라는 이제 제후로 전락했었는데요. 이 한신은 항우를 해하성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격파하고 항우가 거기서 죽게 만들었던 아주 명장 중에 명장입니다. 사실 유방도 스스로 고백했지만 군대를 이끌고 싸움하는 것은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죠. 근데 그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냐면 유방의 아내인 여태후와 그리고 그 유명한 승상 소하가 이 한신을 제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신이 능력이 있는 데다가 만약에 병사를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면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여가지고 궁궐로 들어오게 해서 그걸 꽁꽁 묶어서 이제 처형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강력한 적인 항우가 사라졌기 때문에 한신의 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토사구팽한 것이죠. 토사구팽으로 유명한 황제가 바로 유방입니다. 유방은 영포라든가 팽월이라든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을 황제가 되고 나서 전부 제거했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명태조 주원장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집권하고 나서 자기를 도와줬던 공신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했습니다. 그게 바로 토사구팽입니다. 그런데 서한시대에 다시 한번 토사구팽의 대표적인 사례가 발생합니다. 서한은 유방이 세운 나라죠. 유방의 아들 해제,
그리고 또 다른 아들 문제, 그리고 경제, 그리고 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경제 때 일입니다. 사실 경제는 아버지 문제와 더불어서 중국의 그 유명한 치세 중의 하나인 문경의 치세를 이뤘던 아주 평화를 사랑했던 임금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에 토사구팽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느낌이 듭니다. 유방이 국가를 만들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진나라가 순수하게 관료들로 통치하는 사회였는데 불과 15년 만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나라 전에 서주 동주에서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벌어지는데 그때는 너무 많은 제후국가들이 있어서 중앙정부가 완전히 껍데기만 남고 형해화돼 버렸죠. 그래서 고민한 겁니다. 이게 서한이 오래 가려면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혼합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군국제라고 하는데요. 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료들이 다스리는 영토가 있고 그 변방에는 유시성을 가진 왕들로 세워서 이 제후국들이 중앙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초기엔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인 경제 때에 오니까 제후국들이 힘이 좀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고민에 빠졌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놔두면 중앙의 힘이 약해지겠죠.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당시 어사대부를 하고 있던 조착이라는 사람이 경제한테 건의를 합니다. 폐하, 지금 오나라 초나라를 비롯한 이 제후국가들이 너무 많고 이들의 권한도 세고 영토도 넓습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시면 서한 제국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후들의 권한을 축소해야 됩니다. 아, 그래, 맞소. 나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무슨 대책이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몇 가지 대책을 내놨죠.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에 제후국에서 파견된 관료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왕들한테 급보를 한 거죠. 큰일 났습니다. 대왕. 지금 황제께서 제후들의 권한을 줄이려고 합니다. 땅도 줄이고 이거 빨리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후들끼리 긴밀히 연락을 해가지고 오나라를 비롯한 7개 국가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깜짝 놀랐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후국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요.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지금 내세운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뭔데? 그랬더니 저 조착이라는 놈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뭐? 아니 조착을 어떻게 죽여? 우리 대신을.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 제후국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조착이라는 놈이 괜히 잘 있는 제후국과 중앙정부 사이를 이간질을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황제 옆에 있는 간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실이죠. 어쨌건 그런 얘기를 들은 경제는 아 그래? 그리고 자기랑 그렇게 오랫동안 대책을 준비했고 이야기를 했고 또 자기가 신임하는 어사대부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그런 얘기는 조착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졌다가 결국은 내일 그를 처형하시오. 그리고 사인을 합니다. 물론 경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7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제후국들한테 신호를 보낸 겁니다. 아, 너희들 권력을 제한할 그럴 생각 전혀 없다. 내가 조차기 죽이는 거 보면 알지. 두 번째는 7개 제후국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제 조착을 죽였으니 니네 반란의 이유가 없잖냐. 이제 돌아가.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조착은 그날 황제랑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 관복을 입고 출근하는 길에 붙들려서 동시라는 저작거리에서 허리가 잘리는 차명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완전히 다 게임 끝났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날까지도 국가 대사를 같이 논했던 황제가 한밤중에 마음이 변해서 조착을 출근길에 죽여라. 참
경제답지 않은 조치였는데요. 그러면 제후국들이 반란을 그쳤을까요? 천만의 말씀, 공격해 들어왔죠. 그래서 결국 경제는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주하부라든가 이런 명장들을 보내서 결국 3개월 만에 이제 깨끗이 제압을 하는데요. 사실 조착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어사대부로서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황제한테 건의를 한 건데, 황제는 제후국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조착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죠. 아주 대표적인 토사 구팽의 사례였습니다. 구천과 문조, 유방과 한식, 경제와 조차. 사실 중국에는 그 외에도 토사 구팽의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 정치에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토사 구팽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